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있으실까요? 저의 풀지 못한 숙제는 왜 인간은 마시는가? 아직도 답을 못 찾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계속 그분들과 대화 중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혹시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네. 똑바로 걷는데 왜 나는 자꾸 팔자로 걷는가? 네, 저는 진짜 똑바로 걷는데 예. 주변에서 너 그 팔자다리 좀 그만하라고. 그 구조상 그냥 그렇게 걷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자로 걷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신기하네. 내가 생각했을 땐 모델인데 예. 남들이 생각했을 땐 목도리 도마뱀. 와, 그렇게 되나요? 이야, 그러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대인들에게 정말 절박한 숙제로 꼽히는 것. 그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다이어트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사실 예전보다 기름진 음식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편리해졌죠. 주로 앉아서 다니고 걸어갈 필요도 없이 다 운전하고 과거보다 비만하기 쉬운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 비만이라는 게 성인병은 물론 각종 노인성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의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바로 희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죠.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아니에요. 모두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다이어트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변비 아닙니까? 변비. 네. 맞습니다. 예. 변비입니다. 대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직장 내 대변이 모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장 운동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아주 쉽게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운동까지 더하면 땀이 배출되면서 체내의 수분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대장에서 대변의 수분을 흡수하게 돼서 딱딱한 변을 보게 되면서 변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딱 의지를 다지면서 나 탄수화물 끊을 거야 이러면서 탄수화물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곡류와 같은 탄수화물이 배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변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변비에 걸리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설사를 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네. 설사, 무름변이 실제로 변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설사는 우리가 통상 변비의 반대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먹었지만 음식물이 잘 비워지지 않고 오래 차 있어요. 네. 이 장 내에 오래 머물고 있는 이 변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무른 상태, 물처럼 쫙쫙 나오는 설사가 아닌 무름변 형태의 설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변비 환자분들은 변비와 설사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이 결국 뭐냐면은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어떤 건강 문제로 오늘 의뢰인은 순정시대 문을 두드리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 전통시장 갑니까? 야, 이곳에서 가게를 하고 계신가 봐요? 우리 수육, 순댓국밥. 맛있겠다. 저 대파 듬성듬성 넣으면 대파 향이 얼마나 좋게요. 혼자 하시나 봐요. 음식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네. 이분이시군요. 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살이 20kg나 쪘어요. 이제 자주 보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언제 애기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앞치마를 입고 출근하고 입고 출근하고 입고 퇴근해요.
배를 가르려고. 아, 지금 앞치마를 내려놓으시니까 더 네. 이 좀 체형이 보이네요. 많이 시도는 해봤는데 성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빼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 아예 안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자 해서 조금씩 덜 먹고 있는데 그래도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드실 반찬 준비하신 거였구나. 근데 좀 간소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김에 싸서 드시니까 엄청 급하게 드시네. 근데 저마저도 또 편하게 못 드시는 것 같아서. 손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빨리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5분 19초. 이러다가 역류성 식도염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직접 담그시는구나. 한가할 때 담아놔야지 손님이 이따 몰아치면 담기 힘들어서 지금 해야 돼. 야, 아유, 저 겉절이 막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삭아삭한데. 아이고. 트림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 여기요? 고마워. 아우 고마워. 아유 시원해. 좀 더 아래? PD가 촬영하러 갔다가 등 두드려주는 건 처음인데요. 소화흡수에 문제가 많았던 분 같아요. 뭘 꺼냅니까? 아, 소화제네. 냉장고 한쪽이 쫙 다 소화제예요. 소화불량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병원을 키워서 오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갑자기 갔다 오셨어요? 아, 네, 배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한 번도 화장실을 못 가고 갔다가도 또 볼일을 못 보고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네. 가장 문제인 게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이제 밥을 5분 만에 드시는데 보통 성인에게 권장되는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겨야 소화에 도움도 되고 천천히 식사하고 충분히 씹어야 우리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빠르게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래서 과식 그리고 위장에 무리가 가서 소화불량도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소화불량은 사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흔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소화불량 모두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소화불량을 다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이 소화불량은요. 대한민국 사람 5명 중에 한 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8%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데 아무래도 이 중장년층은 의존이 떨어져서 소화불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소화불량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소화불량으로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몸에 당연히 큰 타격을 주는데요. 이때 가장 고통받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그대로 장에 도달하게 되고 장 속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부패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그 무서운 독소가 생성됩니다. 독소. 말만 들어도 좀 끔찍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말이죠.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배설 직전에 그 장에서 독소가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 이게 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독소가 아주 나쁜 짓을 우리 몸에 합니다. 예, 눈빛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네. 발생하면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노폐물과 지방이 잘 쌓이도록 하는데요. 내장지방과 쉽게 결합해서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 뱃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체내 독소량이 많을수록 정상 체중보다 더 비만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런데 비만이 또 소화불량을 다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복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위와 식도가 압박돼서 제대로 위장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소화불량이나 위염 같은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불량이 생기면 비만이 되기가 쉽고 또 비만이 되면 다시 소화불량을 또 불러일으키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그 소화불량이 의외로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통상 어떻게 합니까? 소화제를 그냥 그때그때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 속에 만나시는 우리 속이 불편한 의뢰인 역시도 계속 소화제로 이제 달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화제를 상습적으로 먹는 것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이 바로 소화제입니다. 아, 그래요? 매일 우리 국민 1000명 기준으로 370명이 소화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도 많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요? 이건 어때요? 그 소화제를 먹으면 자주 먹으면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소화제를 자주 드신다고 해서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소화제는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소화 관련된 불쾌한 증상을 줄이는 작용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의뢰인의 속을 괴롭히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일상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또 냉장고로 가시는 거죠? 간식으로 과일 먹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나이는 살도 안 쓰고. 일하는 동안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런지 과일로 계속 속을 달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된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나나도 먹고 사과도 먹고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일부러라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훌라 댄스를 하게 됐어요.
감정이 조청 감정이 너무 만나네. 저는 따고 이거 안 먹고 오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특별 음식은 저는 좀 안 먹어요. 살 빼려고. 살려고. 살 빼려고. 나는 당연히 어머니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아우 바나나하고 우유랑 먹으면 왜 저렇게 살살하지? 누구야? 이 시간에? 뭐야? 야식 먹자고 아까 사가지고 왔지. 야,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야, 이거 안 돼, 안 돼. 저 반가워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하. 야, 이거 다이어트의 반란군이에요. 야식 좋아해가지고 떡볶이랑 피자 하나 가지고 왔지.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들어갔어. 소화가 안 돼서. 아, 그래도 먹자 같이. 나는 다른 게 먹을 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뭐 가지러 가는데? 나는 고구마 가지러 가야지. 야 맥주도 있으면 좀 가져와. 나는 맥주 마실란다. 아, 고구마. 고구마. 뺐다. 먹어라. 고마워. 뱉다 먹어라. 친한 친구 사이는 맞긴 맞네요. 네.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너무해. 저 표정 야. 보세요. 너왜 유진이랑 나한테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시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드시는 저 고구마 정말 다이어트 식품일까요? 아유 힘들어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바로 누우시는 거예요? 소화불량을 위한 모든 걸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혹시 또 소화제? 결국은. 오, 야, 그냥 상비약이군요. 지금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역시 소화, 불량.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본인이 이렇게 크게 불편해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다른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속이 불편해도 그냥 방치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연관된 이 복부비만. 이 복부비만은 악순환을 통해서 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장 지방이 많아진다. 네. 그럼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이 만병의 씨앗이 될 수 있죠. 또 이런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 더 나아가서는 뇌 심혈관 질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 보면은 이런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염증이 암과 같은 중증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놓인 유리병에 담긴 물을 우리 몸, 하얀 물질을 음식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소화력이 좋을 때 음식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죠? 보세요.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데요? 맞습니다. 음식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소화가 되면서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면 어떨까요? 자, 음식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노폐물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물 색깔도 변했는데요. 그렇다. 맞습니다. 이 소화력이 떨어지면요,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지 못해서 독소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독소 덩어리들이 점점 몸집을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장기 손상에
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몸 곳곳에 퍼지면서 각종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소화불량이 비만과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무심히 넘기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의뢰인께서 소화불량을 잡고 살을 좀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좀 맞춤 처방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런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효소를 채우는 건데요. 오, 효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몸에서 효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속에서 효소는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에너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원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와 세포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체내에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영양가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도 에너지와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체내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겁니다. 아유. 또 나이예요. 네. 20대에는 60%, 40대가 되면 40%, 60대가 되면 25%까지 감소가 되어 있고요. 80대가 되면 무려 가장 건강하고 많았을 때 30분의 1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와 노인을 비교했을 때 노인의 체내 효소 보유량이 무려 30배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효소까지 또 부족해져? 막 땅을 치는 분들이 지금 막 원성이 들리고. 예. 네, 근데 안타깝게도 노화가 되면서 체내 효소가 감소하기도 하지만 비만도 체내 효소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효소 보유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져서 당뇨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몸에다가 좀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간불이 딱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효소가 부족해져. 그럼 몸에 어떤 신호? 이런 게 확실히 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순정지견님. 예. 아마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요? 그럼요. 어떤 신호? 효소가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효소? 뭐예요? 바로 입마름입니다. 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입마름. 침 속에는요. 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죠. 네. 아밀라제는 우리가 음식을 접하고 섭취하고 소화활동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소화효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1차 효소인 아밀라제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인데요. 탄수화물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의뢰인의 소화불량이 원인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바나나, 고구마 등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또한 소화불량을 부르는 치명적인 습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 지금까지 사고방식을 많이 흔들어 주시는데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변비에도 좋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식이섬유의 섭취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요. 상황에 따라서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은 혈중의 마그네슘 농도가 치솟아서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의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는 포도당뿐만이 아니고 포도당, 과당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어요. 그 과당에서 나오는 고구마의 강한 단맛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이 고구마를 과다 섭취할 시에는 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어렵다. 결국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몸의 효소가 부족하면 식이섬유를 섭취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예. 자, 소화효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소화되지 않은 잉여의 탄수화물은 내장 지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비만을 예방하고 전신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효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가 계속 감소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소화 효소를 채울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바로 탄수화물 분해력을 높여줘서 소화불량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것이 있는데요. 강수지 선생님.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얘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궁금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순정시대 두 번째 주인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비법을 통해서 소화도 잡고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는지 바로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와, 음악 소리가 들려요? 칠순 잔치 분위기가 나는데 지금. 장구도 나왔어요? 아니, 이 중에 주인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트로트 장구 강사 송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암도 극복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 듣고 오신 거 아니신가요? 암까지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 꿈의 단어네요. 이분이에요? 같은 사람 맞아요? 어, 37살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좀 우울함이 좀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선 첫째 잠을 잘 못 자니까 불면증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굶어서 정말 심지어 제가 3일을 굶은 적도 있어요. 변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볼일을 너무 볼 때 힘을 줘가지고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쓰러져서 갈비뼈 3개가 금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쁘고 당당하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 예, 일상복도 그렇고요. 공연 의상도 전부 화려하시네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샐러드하고 간단하게 먹고요. 저렇게 손수 다 직접 준비를 하시네요. 삶은 앞다리살 돼지고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포만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양배추가 식이섬유도 많아서 위하고 장에 좋잖아요. 강수진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아하. 굽는 것보다 수육이 건강에 좋다더군요. 맞습니다. 예. 네. 여보 식사하세요. 샐러드에도 굉장히 천천히 드신다. 네. 네. 예. 5분 19초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아하게 꼭꼭 씹어서 드세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식단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양배추, 닭가슴살, 삶은 달걀. 요것에 견과류까지 아까 드셨군요. 또 단백질도 너무 과하게 드시지도 않으세요. 딱 적당량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꽤 모르고. 평행선이다.
우리는 만난 길을 걷지 평행선. 오. 피디님이 한번 제 오늘 뭐 입고 나갈지 한번 옷 좀 골라줘 보시겠어요? 요 3개 중에 피디님이 오늘을 골라주신 거 제가 입고 피디님의 안목을 한번 보는 겁니까? 저는 핑크가 이쁩니다. 살자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거 입고 수업 갈게요. 따라단. 몸에도 자신 있어서 그런가 평상시에는 늘 화려한 옷을 주는 거. 오. 예쁜 옷이 많아요, 옷장에. 신나, 진짜. 그 표정에 드러나잖아요. 아유, 공연단 덕분에 신나 최고 신났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그래도 막 괜찮으면. 인증. 아니 단장님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또 저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들도 하나씩 드려볼까요? 하나 줘보세요. 하나 줘봐요. 아, 이 마음껏 드시고 챙겨 먹는 게 있으셨군요. 카보트 효소라고 위와 장에 도움을 주는 효소예요.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카보트 효소로 위와 장을 챙겨요. 건강을 위하여. 그 비밀은 카모트 요소였군요. 이 장구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예술단까지 이끌고요. 또 봉사활동으로 공연을 하시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주인공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외모부터 장구 연주하시는 그 모습까지 정말 그 화려하다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여자의 로망을 이루셨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예쁜 옷 입기. 아, 정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네. 못 믿을 뻔했어요. 네.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로 요요도 겪으셨다고 했고요. 소화불량에 그리고 변비 때문에 넘어져서 갈비뼈까지 다치셨다 말씀 주셨거든요. 아주 처음 봐요. 이게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봐요. 근데 그걸 이겨내시고 요요를 극복하셨는데 순정 닥터분들은 주인공의 건강관리 비법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비법을 찾았습니다. 오. 제가 아까 소화불량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공이 수시로 먹었던 카모트 효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카모트는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곡물로 피라미드에서 발견돼서 왕의 곡물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최근 과거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에서 주식으로 사용됐던 파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곡물이면 곡물이지 굳이 고대 곡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현대 곡물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일반적인 현대 곡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흰쌀밥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이 식품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순도를 높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대 곡물의 문제는 포만감을 크게 주지 않아 섭취해도 금방 다시 배고파지고 결국에 악순환이 되면서 탄수화물 중독을 만들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고대 곡물은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유전자 변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만큼 내성이 강하고 비타민, 식이섬유 등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카모트를 효소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곡물 자체로 그냥 먹는 거 아니죠? 카모트 효소는요, 여러 곡물이 아닌 오직 카모트 단일 종자의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국내산 생균 3종을 이용해서 순수 발효에 얻은 효소입니다.
그러면 카무트 원물을 발효를 해가지고 효소로 섭취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효소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역가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첨가물을 넣게 되면 안정성과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제 효소를 인위적으로 넣지 않은 100%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의 기능을 포함해서 풍부한 영양소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체내 흡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족해지는 소화 요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모트 요소에는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카모트 요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역가 수치가 높아서 그만큼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통이 우리 몸, 통 안에 들어있는 것을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카모트 요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탄수화물 덩어리가 물처럼 그냥 변하네요. 네,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돼서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소화력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바로 소화가 되다 보니까 음식물을 아무래도 더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음식물 흡수가 더 잘 되면서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엉뚱한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카모트에 풍부한 아밀라제의 높은 수치로 똑같은 양을 섭취해도요. 더 빠르고 더 많은 영양소를 분해, 소화, 흡수시킬 수 있어요. 입속에서 분해를 거친 음식들이 위와 장에서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더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흡수돼서 활용되니까 잉여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지방도 생기지 않고 우리 몸에서 포만감이 더 빠르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카모트 효소를 섭취하게 되면은 네.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인공 송나영 씨가 요요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가 봐요. 이거에 관련된 흥미로운 예.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일단 쥐에게 대장염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이 섭취균하고 카모트 효소 섭취균을 나눠서 관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식이 섭취균 같은 경우는 대장염 때문에 식이 섭취량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카모트 효소를 먹은 섭취균 같은 경우는 7일 만에 소화불량으로 감소했던 섭취량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장암을 유발한 쥐에게 13일간 카모트 효소를 섭취시켰더니 혈변, 설사 등의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카모트 효소가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소화가 잘 되면 그만큼 다이어트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카모트 요소의 재료인 카모트는 비만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험쥐에게 고지방 식단과 카모트 빵을 섭취시켰더니 고지방 식단과 일반 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했고요. 건강한 성인 30명에게 16주 동안 카모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주인공이 20여 년 전에 암 수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갑상선암. 네. 그 암을 회복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혹시 카모트 요소가 좀 도움이 됐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염증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요. 카모트에는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원물보다도 효소로 발효했을 때 함량과 그 활성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셀레늄은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각종 염증 질환 예방에도 도움되는 성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모트에 함유된 셀레늄과 아연 등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험쥐에게 카모트 분말 가루를 섭취시켰더니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모트 효소 관련해서 순정 닥터 세 분의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구보다도 이 순간에 카모트 효소가 필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첫 번째 만난 최윤숙 의뢰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순정 시대에서 드린 맞춤 솔루션을 잘 지키고 이 카모트 효소도 드시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저희가 알려드린 솔루션대로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칭찬드립니다. 식사하고 먹으니까 더부룩함도 없어지고 카무트 먹은 뒤로는 좀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너무 쾌변을 보니까 진짜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난번과 달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고 계십니다. 식사 시간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번과 달리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데요. 살찔까봐 반찬을 하나 놓고 먹었었는데 이제 영양소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먹고 있어요. 설마 또 소화제 드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소화제가 아니라 카무트 요소를 잘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 네. 오토바이 안 타고 다니세요? 아, 네. 제가 일만 했지 많이 안 걸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걸으면서 다이어트도 좀 하고 하려고요. 하나, 둘, 하이, 하나, 둘, 하나, 둘, 하이, 하나. 오, 좋아. 아, 훌라후프하면 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카무트 효소를 알게 돼서 정말 저는 행운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예쁜 옷도 많이 보고 다니고 카무트 효소 먹으면서 노여 없는 대학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정시대 화이팅! 무엇보다 말이죠. 수시로 꺼내 드시던 소화제. 맞아요. 소화제가 없어지고 대신 이제 카무트 요소를 드시는 거 보니까 그 모습만으로도 제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 카무트 요소 드시고 나서 확실히 소화불량과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화불량을 잡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순정시대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수한 열정과 낭만을 그대에게. 네. 한혁규 선생님은 그 숙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 풀었을 것 같아요. 방금도 어머님이랑 통화하고 왔어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왜 안 하니? 그렇지. 그걸 알면 이미 했죠, 어머니. 근데 저도 좀 비슷한데 말이죠. 저는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결혼하고 나서 더 깊이 빠졌던 숙제가 있습니다. 과연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생명체인가? 아주 신기합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